심정지입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맥박이 안 잡혀요. 빨리.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비켜주세요. 아, 너 지금 정신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닥쳐. 교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쿵.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책임질 거야.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닥쳐. 내가 뭔데.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지아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회진 시간, 환자 차트 정리 시간. 모든 게 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직원 식당에서 빵 하나를 입에 우겨넣고 커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어있기 위한 연료일 뿐이었습니다. 내과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312호 환자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지아는 달려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처방을 조정했습니다. 10분 만에 상황은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전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를 따라 병실을 돌며 환자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학회 발표 자료 정리 좀 부탁해. 네, 교수님. 그리고 월요일까지 논문 초안 넣어야 하는데 레퍼런스 정리 좀 해줄래? 알겠습니다. 지아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다음 인사고과에서 밀려납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엔 수술실 서포트를 나갔고 오후엔 VIP 병동 환자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저녁엔 응급실 당직을 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지아는 가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의대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과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아가 전공의 1년 차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지방병원 응급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아는 그때 당직 중이었지만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위독한 환자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결국 지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해도 아무리 환자를 성심껏 돌봐도 인정받는 건 언제나 배경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교수 자녀, 병원 의사 친척. 그들은 지아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지만 승진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말입니다. 그날 지아는 병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교수 임용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지아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병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임용은 좀 어렵게 됐어요. 네, 다른 후보자가 있어서요. 배경도 좋고 경력도 화려하고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가 누군지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학파. 논문 실적은 지아가 더 많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복도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지아가 의사가 되길 그토록 바랐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지아의 학비에 쏟아부었습니다. 빚까지 내가며 지아를 의대에 보냈습니다. 우리 딸 꼭 훌륭한 의사 되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지방병원 응급실에선 당직 의사가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이 지아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가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경 없는 의사, 밀려나도 괜찮은 사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 마이너스 내일.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저녁 지아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산 새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입혀드리려고 샀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지아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펼쳤습니다. 묘비에 조심스럽게 걸쳤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의사 됐어요.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의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빠, 나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살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를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빗소리가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배경이 없다고, 연줄이 없다고. 지아는 묘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내일 사직서 낼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아는 돌아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몰랐습니다. 멀리 한 노인이 우산을 든 채 서 있었다는 것을. 그 노인이 지아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서정훈.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아내의 묘를 찾았다가 우연히 저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서정훈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식들도 내가 죽으면 저렇게 울까?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울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식적인 눈물을 흘릴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산 싸움을 할 것입니다. 경영권을 두고 다툴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미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채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 새 의사 가운을 묘비에 걸어주고 가는 모습.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사람. 서정우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정훈 회장이 VIP 병동에 입원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재계의 거물, 그룹 총수, 병원 이사진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영접했고 각과 교수들이 줄지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VIP 병동 최고급 스위트룸이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겠습니다. 병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차트를 들고 걸어오는 한 사람. 서정훈의 눈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비 오던 날 묘지에서 봤던 그 젊은 의사였습니다. 지아는 환자 차트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에 큰 인물이 입원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의사. 서정훈이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 한지아 선생 말씀이십니까? 성함이 한지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서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의사를 내주치의로 하겠소. 순간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지아? 그 평범한 전공의를?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병원엔 더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서울대 출신의 해외 연수까지. 필요 없소. 서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주치의는 한지아 선생으로 정했소.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회장이 자신을 아는 걸까요? 왜 자신을 주치의로 지명하는 걸까요? 지아가 주치의가 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정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남, 차남, 장녀. 셋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십니까? 장남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서정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 일이 급한데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하지만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경영권 문제도. 장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으십니까? 뭐? 서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냐? 아버지야말로 책임감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생각이나 하십니까? 이 자식이. 서정훈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훈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숨이,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급성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지아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자녀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당황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잠깐 함부로 건드리지 마. 교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지아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회장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자녀들을 밀쳐내고 서정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교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기다리면 죽습니다. 지아는 즉시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즉시 제세동 준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보호자 동의가. 시간 없어요. 지아는 제세동기 패드를 서정훈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물러서세요.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서정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 자녀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대답하며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해. 이 사람을 살려야 해.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삐삐삐.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불규칙하던 선이 규칙적인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서정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아가 불렀습니다. 서정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안도보다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서정훈도 그 표정을 봤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랐다는 사실을. 서정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틀 후 서정훈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병실엔 자녀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보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자녀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서정훈은 지아를 불렀습니다. 안 선생. 네, 회장님.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선생, 혹시 며칠 전 비 오던 날 공동묘지에 간 적 있소?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봤소. 당신이 아버지 묘 앞에서 우는 모습을.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 의사 가운을 묘비에 걸어주고 한참을 우는 모습을 봤소. 그날 나도 아내 묘를 찾아갔었소. 서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소. 내 자식들은 내가 죽으면 저렇게 슬퍼할까 하고.
하지만 알았소.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거요. 오히려 기뻐할 거요.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지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주치의로 삼았소. 돈도 명예도 아니고 그저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 그런 사람이 필요했소. 서정훈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렸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소. 무엇을요? 진짜 의사가 뭔지 말이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선생, 이 병원에 남으시오. 내가 보증하겠소. 당신 같은 의사야말로 이곳에 필요하오. 회장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 방해하거든 주저 말고 내게 알리시오. 이젠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서정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정훈 회장이 병원에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지아 선생 명의로 기부한다고? 병원장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 뜀이십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의대 지망생들을 후원하는 재단이라고요. 병원 복도는 술렁였습니다. 그 평범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10억 원의 기부자가 됐습니다. 교수들이 지아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선생,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퇴출 대상이었던 지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건가? 하지만 서정훈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 선생,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 회장실에서 서정훈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렸소. 그리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요. 이 돈은 그 진심에 대한 보답이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큰 금액입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하오. 배경 때문에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야 하오. 서정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지아 재단은 당신처럼 실력 있지만 배경 없는 학생들을 도울 거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아버지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포기 안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묘비 앞에 놓인 의사 가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진짜 의사잖아요.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당신 딸이 어떤 의사가 되는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한지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진심을 다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